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또 저래놓고 자기 자식은 또 잘하니까 공통수학 지금 2까지 다 하고 지금 미분 방정식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받죠. 질문 많이 받죠.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선가 저한테 질문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20초간 잠깐 재수 없어지겠습니다. 저 정도면 훌륭한 수학교사 아닙니까? 내가 내 딸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 아니야.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에서 나왔던 노하우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걸 아이들한테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지금 중1 거밖에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으신 거, 아니면 내가 사교육 선생님이라면 난 이렇게 가르칠 것 같다. 사교육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예. 실력도 많이 높으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딱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너무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수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의 측면도 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학년 때까지 어디까지는 끝내야 된다 라든가 그런 식의, 아니면 심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교육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생님들, 뭐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할 위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너무 아이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요새는 많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교육 선생님들. 아, 그래요? 예,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저는 이제 분당에 있지만 네. 분당만 해도 중학교 1, 2학년 되면 다 공통수학 배우거든요. 예. 그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중학교 1학년이 어떤 중학교 1학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 큰일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당연히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너 중2, 중3은 확실해? 중학교 1학년 이전 과정은 확실해? 그러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나가도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그 전 과정이 잘 돼 있는지, 중2, 중3이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고1을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양산형 교육은 한계가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커스터마이징하고 가서 상의하고 이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쟤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애는 지금 거기까지 못한다는 상태는 어쨌든 간에 뒤처진다는 거 아니냐. 네. 길을 쓰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1월 10 며칠이 되겠죠?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 나이가 틀리니까 11월 10 며칠째 되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2교시에 내 앞에 있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우리 애가 1km를 얘보다 느렸어. 그러니까 다음 1km는 빨리 가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전체 42km 중에 1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아이들을 진도 가지고 평가하지 마셔라. 저는 사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쇼트트랙 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저렇게 잘하면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왜 맨날 뒤로 쫓아가다가 역전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앞에서 리딩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딩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리딩하려고 쓰는 에너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처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1등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 1등 하는 애가 나중에 1등 할 가능성이 높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빼고 지금 잘하는 요 1등하기, 리딩하기 위한 에너지를 써버리면 저는 그만큼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재밌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께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께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이 나이 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통수학은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 또 그분이 누군지 특정되니까.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왜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야 중학교 공부를 잘할 수가 있대요. 공통수학을 하는데 중학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관이 돼 있대요. 그럼 왜 잘해야 되죠? 왜 빨리 가야 되죠? 그래야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내신 문제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수능은요? 그랬더니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온대요. 일반인이시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믿음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믿음에 따라서 능력을 갖춘 애들은 그 스케줄대로 가면 성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케줄이 성공된다면 잘하는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잘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적 올려주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시켜서 애의 능력치를 빡 올려주는 건 사실 자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험 공부랑 좀 역량을 강화하는 걸 좀 구분을 해라. 저는 이런 주의인데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됐어요. 또 이제 킬링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라 하실지 좀 예상은 가지만 자, 부모님들 뭐라 하냐면 요즘 고등학교는 너무 바빠가지고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많이 들으셨죠? 예.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죠. 바빠요. 바쁜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그걸 하라고 했냐가 첫 번째고,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애들이 못하는 이유가 빨리 안 가서 못하는 거냐, 전에 걸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놀라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중심에 연결했어요. 이거 2배잖아? 우와, 이래요. 원주각이잖아. 그거 언제 배웠어요? 고3 수업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3이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원주각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를 고3 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그런 거를 걱정해서 미리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바빠서 미리 하면 좋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전 거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중학교 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증명해주고 막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배우고 이거 잘 써먹는 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잘하는 애들은 옛날부터 막 이렇게 막 저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약간 그걸 감각적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이제 그걸 누군가가 딱 떨어지는 말과 이 설명으로 딱 설명해줬을 때 그게 머리에 팍 들어 박히는 거지. 사실 이제 그런 식의 경험들이 늘 있고 컴퍼스 같은 거 갖고 놀고 이런 애들은 못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자녀분들은 예, 6학년.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저래놓고 자기 자식은 또 잘하니까 공통수학 지금 2까지 다 하고 지금 미분 방정식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받죠. 질문 많이 받죠.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선가 저한테 질문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20초간 잠깐 재수 없어지겠습니다. 저 정도면 훌륭한 수학교사 아닙니까? 제 스펙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딸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 아니야.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에서 나왔던 노하우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걸 아이들한테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하고 있습니다. 1년 선행. 예, 1년 선행. 그것도 중1 거를 시작한 게 올해 초에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희 아이한테 확신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빈 곳이 없습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단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문제만 풀어줬지. 그러면 아이들은 혼자 EBS 같은 강의를 듣고 혼자 문제를 풀게 시켰고요. 어려운 문제만 풀게 시켰고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지금 중1 거밖에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아이들은 한 문제집을 2번에서 3번씩 풀고 있어요. 네. 쌍둥이시죠? 예. 네. 쌍둥이 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진짜로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수학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루트 얘기도 하고, 로그 얘기도 하고, 미적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문제집으로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고, 문제집을 빨리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장님이 계셨던 전임 회사의 최고 높으신 분의 아들은 인생 사는데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우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원장님이든 저든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수학적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수학적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관점. 예. 얘네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저한테 왜 모르는 거 있으면 답이 뭐야 빨리 계산해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 문제를 풀어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지 않을까?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막 되게 뭐라고 할 때도 있고, 가끔 농담으로 나 모르겠는데 아빠 수학 고등학교 선생님 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답만 말해줘 이럴 때도 있죠. 예. 그래서 답이 뭐냐고. 예. 근데 애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바뀌는 게, 저희 애들이 재작년부터인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거 가요, 그냥 혼자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수학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유튜브 찍으면서 직사각형의 넓이만 알려주고, 네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 네가 한번 구해봐라. 영상 봤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가서 애들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같은 학년 애들한테. 막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는 무슨 천재야, 해봐 시켰거든요. 지들도 다 해.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천재가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성공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도 어떤 거냐면, 넌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자잘한 걸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했던 게 많았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교사로서 했던 과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하셨던 일이 자잘한 게 아닌데, 뭐 교과서 쓰고 이런 게 자잘한 건 아니잖아요. 뭐 시험 출제하시고 이게 자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자잘한 일은 아니죠. 아무튼 흐뭇한 얘기. 자,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하시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 같으세요, 애들을? 아까도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저는 여전히 코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운데서 넓혀나가는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어를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나가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보는 과정으로 아마 교육 과정을 짤 것 같고요.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공부 방법이 뭐냐?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답변이 잘 되세요? 저는 이제 명확하게 하죠. 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좋아했다. 그죠? 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최상위를 찍어본 사람들의 답변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 건데요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필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색깔은 세 가지를 쓰는 게 좋고. 오답 노트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근데 우수한 사람일수록 그냥 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혼자 그냥 끙끙대게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과정 가면 사실 그렇게 할 시간은 없지 않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냐라는 측면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할 때 기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기술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체력은 잠깐 좀 냅두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강화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하고 기출문제만 다 다룰 수 있어도 아주 간단한 수치로 2등급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안 돼요. 선행을 여러 번 돌렸어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선행을 그거 가지고 공부했냐라는 질문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라 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가장 좋은 무료 문제집이잖아요. 그거 다 푸는데 시간 오래 걸릴걸요. 그럼요. 제가 원장님 학원에 그때 놀러 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수학 말하기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중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식 쓰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식 쓰는 능력은 안 될 것이고, 식 쓰는 능력이 갖춰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식 쓰는 도구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일 거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은 교과서랑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빠듯한데, 그거 안 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다 해낼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요. 가끔 제가 설명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스스로 도와 우선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면의 그 단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그래서 이걸 끝내놓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왜 딴 걸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 이제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수학은 무조건 재밌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 되게 힘든 과정이다 하시잖아요. 저는 왜 재미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원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즐기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저 지금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건강에 필요하잖아요. 못하겠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즐기고 조금씩 근육이 붙고 막 그런 과정들을 즐기게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해주고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애는 못 이긴다. 맞아요. 오늘 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사교육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처럼 이런 책도 쓰시고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참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서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자주 뵐 수 있기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